라스트 찬스입니다. 예상 밖 호실적에 반응한 시장, 더 어려워진 대응 전략. 오늘의 주제네요. 네, 한 주의 마무리 김영재 부장과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또 오늘 시장 정리 그리고 설 연휴 이후의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상 밖 호실적에 반응한 시장, 분명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을 때는 실적 잘 나와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실적 잘 나온 업체들은 홀로 상승은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타이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시장이 정말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잘 가는 종목들만 잘 선별해서 투자하면 수익률이 좋았던 장인데 어제 그 현대차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 사실 그동안 가장 추세가 나쁘고 매수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졌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급등하면서 시장 대응이 되게 좀 어려워졌다, 복잡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낙폭과대이면서도 실적 기대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세 전환 확인 후까지는 좀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오늘 저 타이틀을 좀 그렇게 잡아봤고요. 오늘 시장 보면 사실 어제하고 오늘 시장은 정말 예상과는 반대로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제 상당히 많이 빠질 줄 알았었는데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지수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의외해서 이 정말 시장이 강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사실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은 연휴 그러니까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명절 앞두고 전날에 좀 강한 면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분위기 이어질까라고 봤는데 오히려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어제 밤에 11시에 그 중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우한 폐렴 환자 급등에 관한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도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시아 시장, 특히 그 중국과 홍콩 시장이 아주 크게 하락했고요. 일본도 하락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보면 이틀간의 휴장에 따른 리스크 회피성 몰량까지 출하되면서 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좀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또 지수는 그렇게 하락했는데 다 나쁜 건 아니고 일부가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상 밖 호실적을 기록한 현대차로 인해서 완성차, 자동차 부품주까지 다 강세였고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은 모습, 삼성물산까지도 좀 좋은 모습이어서 이렇게 실적에 반응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은 아직도 긍정적으로 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 IT주가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이 끊임없이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GST라는 종목이 사실 작년 11월부터 실적 대비 저평가됐다고 보면서 좀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DST요? GST라는 종목 있죠. GST. 예. 근데 그 이후 어제 보니까 한 60% 이상 수익이 나서 매도를 좀 권유했는데 슈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당황스럽다라는 그런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달리는 말이 더 잘 날리는 모습과 함께 이제는 그 낙폭과대 실적 기대감 종목들도 움직이는 좀 투자 전략이 좀 더 다양해지는 다양성을 가지고 가는 구간으로 일단 진입했다라고 저는 오늘 시장을 지켜보면서 느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한 폐렴은 부장님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슈가 계속 당분간은 이어지겠죠. 중국 춘절 이후에 대규모의 민족 대이동이 나타난 이후에 또 어떤 뉴스가 전해질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동안은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단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은 좀 있습니다. 그 2003년 사스 때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약 3개월 동안 이 사실 자체를 은폐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그 세계적으로 환자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 여파도 상당히 컸는데 일단 이번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정보 공개 정도 및 대응이 예전보다는 좀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너무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춘절 이후에 1주 내지는 2주 동안의 그 환자 상황이라든지 그런 뭐 중국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어떤 뭐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지난 그 1월 초에 있었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처럼 좀 조기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그럴 가능성도 일부는 좀 열어두시고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 지나시면 상당히 좀 시각이 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뭐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30% 그 캡 제한 실시를 조기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래소에서는 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1분기 내로 많이 한다면 2월 옵션 만기 또는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는 좀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나머지 지수 관련 대형주에게는 수혜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매수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주변 대형주로는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예상 실적이 이제 좀 더 중요해지는 구간으로 접어든다. 그 말은 1월 효과가 이제 막바지인데 사실 1월 효과가 전반적으로 다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일부 IT랑 2차 전지 종목에는 정말 1월 효과가 크게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튼 그 올해 실적에 대한 주가 반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포트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더 높아지는 시기로 진입할 수 있다. 실제 그 리포트로 인해서 주가가 뭐 최근에 급등하는 일을 자주 좀 발견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 보유 종목에 대한 새로운 리포트가 나오면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진입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선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유력하게 전개되는지가 매우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미국 민주당은 4명의 후보가 지금 사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샌더스, 워런, 부티지지라는 후보가 전국적으로 지금 1등에서 4등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그 의료보험과 그 부유세 관련 공약에서 큰 차이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 급진파인 샌더스와 워런 후보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 포 올을 주장하면서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금융권의 규제 확대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만약 이들이 당선이 좀 유력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혼란을 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정대로라면 2월 달에 이제 선거인단을 뽑는 그런 일정이 시작돼서 가장 중요한 3월 3일 날 슈퍼 화요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14개 주에서 선거인단을 하루에 다 뽑는데 전체 선거인단의 34%를 뽑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날 이제 민주당의 후보에서 있어도 대선 후보가 거의 뭐 윤곽이 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워런 후보라든지 샌더스 후보가 좀 될 것이 유력하다면 금융시장이 좀 단기에 출렁할 수 있어서 3월을 앞두고는 조금은 보수적인 전략으로 좀 시장을 좀 접근했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 그 낙폭 가대 업종이면서도 그리고 추세가 죽어 있던 업종을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전략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시즌인데요. 최근에 보면 IT 기업들의
물론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IT 기업들은 특히나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잘 나오셔서 그런 여파가 국내 그런 IT 산업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IT 종목 위주로는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신규로는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과대 기업인데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중국 소비주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최근에 흐름 분위기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도 완전 뭐 추세가 워낙 뭐 바닥이니까 추세가 막 꺾였다고 얘기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저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소비 관련주가 물론 이번에 상당히 피해의 가장 1순위가 되겠죠.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확산이 정말 된다 그러면 내수가 상당히 크게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메르스라든지 이럴 때 뭐 유통 같은 경우 특히 뭐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됐었는데 뭐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이지 어떤 큰 흐름을 변화시키는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세가 뭐 다 아직 무너졌다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세가 확실하게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는 저점 매수를 꾸준하게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분할해서 좀 저점 매수에 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고, 여튼 지금 몇 년 동안 눌려왔던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려는 시도는 뭐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염두에 두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관련 소비주 그리고 앞서 뭐 지적해 주셨던 듯이 30% 룰이 어떻게 되는지,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이 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IT에 대한 고민도 저희 다음 주에 설 연휴 지나고 나서 또 부장님과 함께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